이라 가정부. 순간 제 엉덩이에 무언가 거대한 게 꿈틀거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주방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제 허리를 낚아채더라고요. 심장이 쿵쿵거렸죠. 정이야. 이런 식으로 안긴 적도 처음이었지만 죽은 남편의 그것과 완전 다른 느낌이었어요. 놓지 마. 제가 너무 놀래서 몸을 펴려고 하니까 더 꽉 안으시더라고요. 잠깐만, 조금만 이렇게 있을게. 그 한마디에 온 몸이 떨렸어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저는 오정혜입니다. 64이에요. 남편 잃고 5년째 혼자 살고 있어요. 예전엔 달랐죠. 한때는 미모의 보험 설계사로 꽤 잘 나갔거든요. 월 수입도 괜찮았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아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싫어했어요. 밖으로 돌아다니는 거요. 여자가 뭘 그렇게 바깥 일을 해. 집에서 나만 챙기면 되잖아. 결국 일을 그만뒀어요. 남편 공장 사업이 잘 됐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죠. 20년을 그렇게 집안에만 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5년 전 갑작스러운 음주 운전사고로 남편을 잃었어요. 그때부터 모든 게 무너졌죠. 남편이 숨긴 빚이 있었거든요. 공장도 없어지고 집도 팔아야 했어요. 적금도 바닥났고 아들한테 손 벌리기는 싫어서 가정부일을 시작했죠. 처음엔 그냥 돈벌이였어요. 시어머니 치매 간병하느라 남은 돈마저 모두 쏟아부었거든요. 병원비, 요양원비, 남은 건 빈통장분이었어요. 여러 군데 면접을 봤어요. 다들 뭔가 차갑고 면접 때부터 무시하는 말 쥐었어요. 혼자 사는 회장님 댁에서 일하실 분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눈에 들어온 광고였어요. 그 광고를 보고 찾아간 게 최재호 회장님 댁이었어요. 73세 남자가 혼자 사는 큰 집이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엔 부담스러웠어요. 혼자 사는 남자 집에서 일한다는 게요. 괜찮을까 싶었죠. 하지만 돈이 잘 실었거든요. 청소, 빨래, 요리 다 해드릴 수 있어요. 첫 면접들 그렇게 말했어요. 그냥 일자리가 필요했거든요. 오랫동안 혼자 살아서 정말 답답했어요. 최재호 회장님의 첫 마디였어요. 그 목소리에 외로움이 묻어 있었죠. 첫날부터 이상했어요. 다른 집 주인들과는 달랐거든요. 점심은 같이 먹어요. 혼자 먹기 싫어서요. 예전 같으면 선을 그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외로운 눈빛을 보니까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함께 밥을 먹기 시작한 게 모든 시작이었어요. 한 달 후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최재호 회장님이 달라지셨어요. 제가 요리할 때마다 부엌에 나타나시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구경하시는 줄 알았죠. 청혜 씨,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맛있게 해요? 칭찬을 받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남편 죽고 나서 제 요리 칭찬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정성이죠. 말하면서도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회장님이 제 옆에서 같이 요리를 배우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라면밖에 못 끓여요. 아내가 다 해줬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도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아니까요. 어느 날은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조용히 다가오시더라고요. 청예 씨, 네. 돌아보니까 회장님 눈빛이 달랐어요. 고맙습니다. 정말로요. 뭐가요? 이 집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청예 씨 덕분에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뭔가 달라졌어요. 공기가 분위기가 우리 사이가 예전에 저였다면 선을 그었을 거예요. 가정부는 가정부, 주인은 주인이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달랐어요. 저도 여기 오는 게 좋아요. 제 대답에 회장님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 미소가 너무 따뜻해서 오랜만에 누군가 저를 진짜로 봐주는 것 같았거든요. 보험 설계사 시절에는 수많은 남자들을 만났어요. 하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죠. 계산 없는 순수한 마음이었거든요.
청혜 씨 없으면 어떻게 살아?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회장님의 젊은 시절 얘기, 돌아가신 부인 얘기도 들었죠. 외로움이라는 게 이렇게 아픈 줄 몰랐어요. 회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사이가 된 거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나이가 들어서 만난 사람인데 마음이 편안해지는 젊을 때와는 다른 따뜻함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제가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보다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우산도 없이 왔거든요. 이 비에 어떻게 가요? 오늘은 여기서 주무세요. 아니에요. 택시 불러서 택시도 안 잡힐 거예요. 날씨를 보세요. 정말 포구했어요. 어쩔 수 없이 남게 됐죠. 객실에서 주무세요. 수건이랑 잠옷 또 준비해 드릴게요. 회장님이 세심하게 챙겨주시더라고요. 이런 대접을 받아본 게 언제였나 싶었어요. 밤 11시쯤 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남의 집에서 자는 게 어색했거든요. 그래서 부엌에 물 마시러 갔어요. 그런데 회장님도 계시더라고요. 창가에 서서 비 내리는 걸 보고 계셨죠. 잠이 안 와요? 네, 회장님도 그러신가 봐요. 가끔 이런 밤이 있어요. 생각이 많아져서요. 내일 중요한 계약건도 있고 어둠 속에서 나는 대화였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죠. 무슨 생각을 하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외로움에 대해서요. 작업은 성공했다고 하는데 정작 집에 오면 아무도 없어서요. 정희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그때 번개가 쳤어요. 순간 회장님 얼굴이 환하게 보였는데 슬픈 표정이었어요. 무서워요. 제가 깜짝 놀라니까 회장님이 무릅쓰더라고요. 조금요 그러자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따뜻한 손이었죠.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울컥했어요. 남편 죽고 나서 이런 말 들어본 게 언제였는지. 회장님, 네 고마워요. 뭐가요? 저를 사람으로 봐주셔서요. 다른 집에서는 투명 인간 취급받았거든요. 그냥 일하는 사람일 뿐이었죠. 정희 씨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요. 밤새 비가 내렸어요. 우리는 거실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젊은 시절 얘기, 꿈이었던 것들, 후회하는 것들. 저도 젊을 때는 꿈이 많았어요. 어떤 꿈이요? 보험 설계사로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포기했죠. 아쉽지 않으세요?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회장님이 제 눈을 똑바로 보시더라고요. 지금은 뭐가 가장 소중해요? 이 시간이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도 그래요. 밤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새벽이 됐어요. 창밖을 보니 비가 그쳤더라고요. 벌써 이렇게 늦었네요. 집에 가야겠어요. 이렇게 늦은 시간이요. 그냥 아침까지 더 계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회장님이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럼 조심히 가세요. 네, 고마웠어요. 오늘 그런데 이상했어요. 헤어지기가 아쉬웠거든요. 집에 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뭔가 달라졌다는 걸, 회장님을 보는 제 마음이요. 그날부터 회장님과의 시간이 더 기다려졌습니다. 다음 날 출근할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런데 회장님이 커피 2잔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잘 주무셨어요? 네, 회장님도요. 사실 한숨도 못 잤어요. 그 말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왜? 계속 생각이 났어요. 어젯밤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데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은 어색함이었죠. 정혜 씨, 네,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네, 제가 정혜 씨가 좋습니다. 세상에 회장님이 저에게 고백을 하시다니, 회장님, 처음엔 그냥 고마운 분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하루 종일 기다려지더라고요.
정혜 씨가 오시는 시간이요.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정혜 씨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어요.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저도, 네, 저도 그래요. 정말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왜? 전 가정부고 회장님은 큰 회사 운영하시에는 분이신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평생 싸움만 아내라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어요. 회장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내 잃고 10년을 혼자 살았어요. 외로움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정희 씨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았어요. 저도 운영을 혼자 살았으니까요. 우리 서로 잊지 하면 안 될까요? 그 간절한 눈빛을 어떻게 거절해요? 무서워요. 뭐가요? 다시 상처받을까봐요. 의존하다가 또 혼자 될까봐요. 남편을 잃어올 때 그 아픔이 떠올랐거든요.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대로 혼자 늙어가는 거예요.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천천히 해요. 부담 주지 않을게요. 그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녹았어요. 정말 천천히요. 네, 정혜 씨가 원하는 만큼요. 그날 우리는 솔직한 마음을 나눴어요. 서로의 상처도 두려움도 말했죠. 젊을 때는 사랑이 뭔지 몰랐어요. 제가 말했어요. 지금은 아세요? 조금은요. 서로를 이해하고 아껴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에 저였다면 이런 감정을 부정했을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무슨 사랑이냐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회장님, 시간을 주세요. 생각할 시간을. 물론이죠. 급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어요. 여러분,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이 통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주일 후 제가 예상하지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진짜 어려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일주일 후 아들이 갑자기 집에 왔어요. 엄마 요즘 어디서 일해? 회장님 댁에서 가정부 일하고 있어. 어떤 분인데 나이가 어떻게 돼? 일은 넘으셨어. 혼자 사시고 아들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 일 그만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들이 이렇게 말할 줄 몰랐거든요. 돈이 필요해서 하는 일이야. 그럼 제가 용돈 드릴게요. 그런 일 하지 마세요. 내가 언제까지 날 책임질 거예요. 말 다 틈이 됐어요. 아들은 체면을 생각하고 저는 현실을 생각하고 그날 회장님 댁에 갔을 때 마음이 무거웠어요. 오늘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무슨 일 있어요? 아들이 일을 그만두라고 해요. 왜? 혼자 사는 남자 집에서 일한다고 회장님이 잠깐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럼 그만두실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모르겠어요. 생각이 복잡했어요. 사실 저도 고민이었어요. 회장님에 대한 마음이 커질수록 더 조심스러워졌거든요. 정혜 씨, 네, 제가 부담을 드린 건 아닐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번에 마음을 얘기한 것 때문에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회장님과 가까워질수록 주변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죠. 이게 내 나이에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나? 다음 날 회장님이 먼저 말을 꺼내셨어요. 어제 밤 많이 고민하셨죠? 네, 저도 그랬어요. 뭘 고민하셨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싶어서요. 정혜 씨를 힘들게 한 것 같아서요. 그 말을 가슴이 아팠어요.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저예요. 제가 용기가 없어요. 정말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무슨 용기요? 새로 시작할 용기요. 남들 시선도 무시하고 실패할지도 모르는데도 다시 사랑할 용기요.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무서워요. 정말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정희 씨를 잃는 거예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저도 그래요. 그럼 우리 함께 용기를 내봐요. 어떻게? 천천히요. 조급해하지 말고요. 회장님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시간을 더 주세요.
아들도 설득해야 하고 얼마든지요. 기다릴게요. 그날 집에 가면서 생각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무서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설렜어요. 하지만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며칠 후 제가 감기에 걸렸어요. 열이 펄펄 나는데도 일을 나갔어요. 돈이 아까웠거든요. 하루 안 나가면 하루치 일당이 없어지니까요. 정희 씨 얼굴이 왜 이래요? 회장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감기 좀 걸렸어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열이 이렇게 나는데 청소하다가 어지러워서 휘청거렸어요. 아이고. 회장님이 달려와서 저를 부축해 주시더라고요. 아픈데 왜 나와요? 집에 가서 쉬어야죠. 괜찮아요. 일만 끝내면. 정희 씨, 회장님이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내셨어요. 건강이 우선이에요. 돈이 뭐가 중요해요. 그 말에 울컥했어요. 남편 죽고 나서 누가 제 건강을 이렇게 걱정해 줬나 싶었어요. 회장님이 저를 안방에 눕히시고는 직접 죽을 끓여오셨어요. 드세요. 제가 끓인 거라 맛은 없을 거예요. 한 숟가락 떠먹는데 눈물이 났어요. 언제부터 이런 따뜻함을 잊고 살았을까요? 왜 웃어요? 아니에요. 그냥 회장님이 제 이마에 손을 대고 열을 재시더라고요. 그 손길이 너무 따뜻해서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보살핌을 받는다는 느낌이었어요. 정희 씨, 저도 혼자 산지 오래됐어요. 외로움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회장,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우선이에요. 하지만 일은 제가 어떻게든 할게요.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었는데 취소했어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요. 정희 씨가 회사 일보다 더 중요해요. 그날 회장님은 정말 직접 빨래도 하시고 설거지도 하셨어요. 서툴렸지만 정성스럽게요.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빨래개는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조금만 더 반으로 접으시면 돼요. 침대에 누워서 가르쳐 드렸어요. 이상했어요. 아픈데도 마음이 따뜻했거든요. 정혜 씨, 네,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이 모든 일들을 매일 혼자 다 하시잖아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제 일이니까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제가 있잖아요. 그 한마디에 5년간 쌓인 외로움이 눈물로 쏟아졌어요. 저녁에는 회장님이 직접 미음을 끓여주셨어요. 맛있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사실 간이 좀 싱거웠지만 마음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정혜 씨 앞으로는 아프면 꼭 말해요. 약속해요. 네, 혼자 참지 말고요. 그날 밤 푹 찼어요. 오랜만에 마음 편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니까 열이 많이 내렸어요. 회장님이 벌써 아침을 준비해 놓고 계시더라고요. 많이 좋아졌네요. 회장님 덕분이에요. 서로죠. 그날부터 뭔가 달라졌어요.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 진짜 서로를 아끼는 사이가 된 것 같았어요. 여러분도 아프실 때 누군가 이렇게 돌봐주시면 어떨 것 같아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일주일 후 회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표정이 심각하셨어요. 정혜 씨 앉으세요. 혹시 무슨 나쁜 일이라도 있으신 건 아닐까 싶어서 걱정됐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정혜 씨가 없는 하루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회장님, 매일 아침 정혜 씨가 오시는 시간만 기다려요. 정혜 씨 목소리 드는 게 하루의 전부가 됐어요. 회사에서도 정혜 씨 생각만 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요? 이 집에 오는 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회장님이 깊은 숨을 쉬시더라고요. 그럼 제안이 있어요. 어떤 제안이요? 더 이상 가정부와 고용주로 지내지 말아요. 그럼 진짜 가족이 되어요. 정말 놀랐어요. 프로포즈인가 싶었거든요. 정혜 씨 저랑 함께 사시겠어요? 심장이 쿵쿵 걸었어요. 회장님, 부담스러우면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제 마음은 진심이에요. 저도 사실은 네,
회장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하지만 왜요? 잘할 수 있을까 해서요. 제가 회장님께 어울릴까요? 어울리고 말고가 중요해요. 우리가 서로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는 말이었어요. 아들은 뭐라고 할까요? 절도해보세요. 시간을 두고요. 다음 날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회장님이 저를 대하는 방식도 제가 이 집에서 느끼는 감정도 완전히 바뀌었죠. 정혜야, 오늘은 뭐 해먹지? 이제는 정혜야라고 부르셨어요. 재호 씨가 좋아하는 걸로요. 저도 회장님의 권위로 재호 씨라고 불렀어요. 함께 요리하고, 함께 먹고, 함께 설거지하는 시간들, 이게 바로 진짜 행복이었어요. 정혜야, 네, 고마워요. 뭐가요? 이 나이에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해줘서요. 저의 아말로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셨어요. 그런 대화들이 일상이 됐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저희는 정말 가족 같은 사이가 됐죠. 어느 날 재호 씨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정희야, 나랑 정말 가족이 되어줄래? 내 결혼 말이야. 정식 프로포즈였어요. 재호 씨, 나이가 많다고 놀리는 사람도 있을 거야. 하지만 상관없어.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눈물이 났어요. 좋아요. 정말 네. 재호 씨와 함께 늙어가고 싶어요. 그리고 며칠 후 평소처럼 아침 6시에 주방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제 허리를 나가찌더라고요. 심장이 쿵쿵거렸죠. 정혜야. 순간 제 엉덩이에 무언가 거대한 게 꿈틀거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런 식으로 안긴 적도 처음이었지만 죽은 남편의 그것과 완전 다른 느낌이었어요. 놓지 마요. 제가 너무 놀래서 몸을 떼려고 하니까 덕과 않으시더라고요. 잠깐만, 조금만 이렇게 있을게. 그 한마디에 온몸이 떨렸어요. 이런 식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지내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저희 관계에 대해 주변에 알려야 할 시점이 왔죠. 가장 어려운 건 역시 아들에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아들이 처음엔 반대했지만 결국 이해해줬어요. 제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보더니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엄마가 행복하면 저도 좋아요. 그렇게 말해줬어요. 동네 사람들도 처음엔 수곤거렸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저희가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걸 보더니 축복해 주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준비 과정이었어요. 자행복은 이제부터 시작이었거든요. 3개월 후 우리는 정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어요.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셨죠.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재호 씨가 제 손을 잡고 이제 정말 가족이 됐네 라고 하셨을 때 눈물이 났었거든요. 그렇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지금 저희는 결혼한 지 1년이 됐어요. 이 아침 눈을 뜨면 재호 씨가 저를 바라보며 웃고 계세요. 정혜야 잘 잤어? 네, 재호 씨도요? 이런 평범한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어요. 아침에는 재호 씨가 커피를 내려주시고 저는 아침을 차려드려요. 정혜 씨가 호강한다. 동네에서 수곤거려도 상관없어요. 정말 호강하고 있거든요. 재호 씨는 매일 저에게 고마워하세요. 정혜야 고마워. 뭐가 이 나이에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해줘서. 그리고 회사 이름만 매달려 살던 나를 진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줘서. 요즘은 재호 씨가 회사 일도 적당히 하시고 저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드라마도 봐요. 이런 일상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우리 운명이었나 봐. 왜요? 이렇게 딱 맞게 만나더니, 맞아요. 정말 운명 같았어요. 혼자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혼자였던 시간이 믿어지지 않아요. 제 옷이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나도 그래. 정에 없었으면 그냥 외롭게 늙어갔을 거야. 가끔 옛날 일을 생각해보면 신기해요. 가정부로 시작했던 관계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혜야 처음 봤을 때 뭘 생각했어? 솔직히 말하면
외로워 보이는 할아버지라고 생각했어요. 하하, 맞네. 나도 정혜를 처음 보고 고생 많이 한 분이라고 생각했어. 그때는 몰랐죠. 서로에게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 될 줄, 사랑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구나. 젊을 때는 사랑이 뭔지 몰랐어요.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서로를 아끼고 보듬어 주는 거였어요. 혼자 사시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도 64세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잖아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마음이 젊으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어디서인가 여러분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도 궁금해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지금 새로운 만남을 꿈꾸고 계신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저처럼 늦게 시작한 사랑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어요. 여러분도 용기 내서요. 이어서 주인공의 잘 나가던 보험을 그만두고 가정부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와 보험, 우리는 서로 폭발하듯 미친 듯이 거칠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세게 철수 씨 머리를 잡아뜨며 꼭 안았어요. 아, 머리 그날 밤은 정말 특별했어요. 오랜만에 서로만을 위한 시간이었거든요. 제 몸이 이렇게 반응할 줄 몰랐어요. 간만에 철수 씨에게 집중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동안 일에만 매달려서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나이 들어보니 젊을 때 왜 그랬나 싶은 순간들이 있으시죠? 저는 정말 많아요. 특히 일 그만둔 게 가장 후회돼요. 그 당시 월 500만 원 벌 더는 보험 설계사를 포기하고 20년을 의존하며 살았거든요. 남편 잃고 나서는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 밑바닥 구부러진 길도 결국 어디론가 이어지더라고요. 64세에 찾은 새로운 희망, 인생 정말 끝까지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도 이 이야기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 저를 보시면 그냥 평범한 64세 가정부로만 보이시겠지만 20년 전에 제 모습을 한다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는 정말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과거에 전혀 다른 모습이었던 적이요. 그런데 그 화려했던 시절이 어떻게 끝나게 됐는지 그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 과장님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보험회사 사무실에 들어서면 직원들이 인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저는 보험 설계사였거든요. 그것도 꽤 잘 나가는 아침 9시 하일 소리를 내며 사무실에 들어서는 제 모습이 얼마나 당당했는지 몰라요. 정혜야 또 1등이네. 매달 실적 발표할 때마다 들리던 소리예요. 그 당시 월 수입이 500만 원을 넘나들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대단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 자신감에 넘쳤어요. 앞으로 더 큰 성공을 이룰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은요. 지금의 가정부 생활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그 시절 제가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아세요? 고객 대부분이 남성분들이었는데 보험 상담하러 오신다고 하면서 사실은 저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정희 씨 오늘 시간이 있으면 저녁 한번 같이 하시겠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들리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정중하게 거절했거든요. 최소게요. 어무식한 외에는 개인적인 만남을 갖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렇게 선을 그어도 포기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름만 집중했어요. 그게 제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제 일과를 보면 정말 바빴어요. 오전에는 신규 고객 상담, 그 후에는 기존 고객 관리, 저녁에는 공부와 자기 개발, 주말에도 세미나 참석하거나
고객들 모임에 참석했어요. 회사에서도 저를 인정해줬어요. 올해 우수 사원상은 오정혜 과장에게 수여합니다. 시상식에서 상을 받을 때 그 뿌듯함이라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요.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그것도 아주 달콤한 일이요. 바로 사랑이었어요. 그날은 정말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오 과장님 새로운 고객분이 상담 신청하셨어요. 후배가 알려줬을 때도 그냥 일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떤 분인가요? 공장을 운영하신다고 하시는데 목소리가 참 좋으시더라고요. 상담실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들어오셨죠. 첫 인상부터 달랐어요. 다른 남성 고객들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키도 크시고 인상도 좋으셨지만 무엇보다 눈빛이 진실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김철수입니다. 그게 제 남편의 첫 인사였어요. 안녕하세요, 보험 설계사 오정혜입니다. 평소처럼 명함을 건네드렸는데 그분이 제 명함을 받으며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정혜 씨 이름이 참 예쁘네요. 그 말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수많은 고객들을 만났지만 이렇게 심장이 뛴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어떤 보험을 원하세요? 업무적인 질문을 했는데도 자꾸 떨리더라고요. 사실 보험보다는 정혜 씨를 만나고 싶어서 왔어요. 세상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나니 고객과 개인적인 만남은 제가 평소 하던 대로 말하려는데 그분이 웃으시더라고요. 지인 소개로 왔는데 듣던 대로 미인이십니다. 보험 상담도 받고 싶고 정혜 씨가 어떤 분인지도 궁금해서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상담이 시작됐어요. 이상했어요. 다른 고객들과 달리 정말 진지하게 보험에 대해 물어보시더라고요. 직원들 보험도 같이 들어야 하는데 어떤 게 좋을까요? 가족들 보험은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죠? 직원들을 생각하고 가족을 걱정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2시간 가까이 상담을 했는데 전혀 치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오늘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고맙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인사를 하실 때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커피 한 잔 같이 하시겠어요? 보험 이야기 말고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를요. 평소가 들면 바로 거절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좋아요. 제가 그렇게 대답한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카페에서 나는 대화들이 지금도 생생해요. 정혜 씨는 꿈이 뭐예요? 더 큰 성공을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제 회사를 갖는 것이 목표예요. 멋지네요. 저도 공장을 더 키우고 싶어요.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요. 그분의 꿈을 들으니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날부터 자주 만나게 됐어요. 처음엔 업무적인 만남이었지만 점점 개인적인 만남이 늘어갔죠. 정혜 씨,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요? 왜요? 같이 영화 보러 가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됐어요.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이 사랑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요. 연애한 지 1년 정도 됐을 때부터 철수 씨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제 일을 응원해 주셨거든요. 정혜야, 오늘 계약 잘 됐어? 실적 1등 했다며? 정말 그런 식으로 격려해 주셨는데 언제부터인가? 톤이 바뀌더라고요. 요즘 너무 바쁘지 않아? 주말에도 일하고 고객들하고 저녁 약속이 그렇게 많아요. 처음엔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여자가 밤 늦게까지 돌아다니는 게 좋겠어? 이런 말을 할 때마다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하지만 사랑하니까 이해하려고 했죠. 결혼을 약속한 후에는 더 심해졌어요. 정희야, 우리 결혼하면 일 그만둘 거지?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제가 일하는 게 싫어요? 싫다는 게 아니라 결혼하면 집안일도 해야 하고 아이도 가져야 하잖아. 일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다들 그렇게 하는데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우리는 우리야. 이런 대화가 점점 늘어났어요. 철수 씨,
제가 이 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 하지만 가정이 더 중요하지 않아? 둘 다 중요해요. 왜 꼭 하나만 선택해야 해요? 다툼이 찾아졌어요. 특히 제가 약을 하거나 주말에 일이 있을 때면 더 심했어요. 그 후 결혼한 뒤에도 정해야 이게 무슨 결혼 생활이야, 신혼인데 남편보다 일이 더 중요해?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요즘 나보다 고객들을 더 많이 만나잖아? 질투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남자 고객들이 정혜를 어떤 마음으로 보는지 내가 몰라? 전 일로만 만나는 거예요. 다른 마음은 전혀 없어요. 정혜는 그래도 남자들은 다르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답답했어요. 어느 날은 정말 큰 싸움을 했어요. 정혜야, 솔직히 말할게. 내 아내가 밤 늦게까지 남자들하고 만나서 일한다는 게 좋지 않아? 그럼 어떡해요? 이게 제 직업인데요. 직업을 바꾸면 되지? 쉽게 말하네요.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래도 이제 결혼했으니까 가정을 생각해야지.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친구들에게 이야기해봐도 의견이 갈렸어요. 정혜야, 남편 말도 일리가 있어. 결혼하면 좀 달라져야지. 무슨 소리야? 요즘이 어느 시던데 일 그만두라고 해. 사이에서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철수 씨는 계속 압박했어요. 내 공장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까 정혜가 굳이 안 해도 돼. 집에서 편히 쉬어. 돈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일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일이 좋으면 나랑 결혼 안 했으면 됐잖아. 그 말에 정말 상처받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사랑했거든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생겼어요. 그 결정적인 사건은 제가 큰 계약을 성사시킨 날 일어났어요. 대기업 임원분과 시범원 규모의 보험 계약을 따는 거였어요. 제 커리어에서 가장 큰 계약이었죠. 정혜야, 대박이다. 회사 동료들이 축하해줬어요. 상사도 크게 칭찬해 주셨고요. 이번 계약으로 올해 실적 1위는 확실하게는 걸 너무 기뻐서 바로 철수 씨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나 큰 계약 성사됐어요. 시범원짜리. 그래, 잘 됐네. 목소리가 별로 기쁘지 않더라고요. 오늘 축하 겸 천역은 왜 시켜요? 미안, 오늘 공장에 급한 일이 생겼어. 내일 하자. 실망했지만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녁에 집에 가니까 철수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정혜야, 앉아봐. 왜요? 무슨 일이에요? 오늘 그 계약 축하한다. 고마워요. 근데 이제 그만해. 뭐려? 한 말이야. 이제 그만둬.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갑자기가 아니야. 계속 이야기했잖아. 하지만 오늘 이렇게 큰 성과를 했는데 그래서 더 그만둬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성공하면 집에는 언제 신경 쓸 거야? 이해가 안 됐어요. 전공하는 게 나쁜 건가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혜야, 우리 아이가 줘야 하지 않아? 아이요? 결혼한 지 1년이 됐는데 아직도 아이가 계획이 없잖아. 일 때문에 계속 미루고 좀 더 안정되면 언제까지 정혜 나이도 있는데. 그날 밤 정말 큰 싸움을 했어요. 나는 아이가 집에 있어줬으면 좋겠어. 내가 힘들 때 기다려주고 위로해주고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아니, 요즘 정혜는 일 생각만 해. 나보다 고객들이 더 중요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나랑 일 중에 뭐가 더 중요해?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혜야, 솔직히 말해. 나보다 일이 더 중요해. 한참을 고민했어요.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거든요. 당신이 중요해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럼 일 그만둬, 제발. 철수 씨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힘들어. 아내가 매일 밤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일하고 이게 결혼 생활이야.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갑자기 철수 씨가 저를 꼭 안았어요.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죠. 정혜야, 그 간절한 목소리에 제 마음도 녹았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입맛을 했어요. 말이 필요 없었어요.
우리는 서로 폭발하듯 미친 듯이 거칠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세게 철수 씨 머리를 잡아뜨리며 꼭 안했어요. 아, 머리, 그날 밤은 정말 특별했어요. 오랜만에 서로만을 위한 시간이었거든요. 제 몸이 이렇게 반응할 줄 몰랐어요. 간만에 철수 씨에게 집중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어요. 철수 씨 품에서요. 다음 날 아침 제가 먼저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했어요. 철수 씨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제 선택이 맞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회사에 사표를 했어요. 정희야, 정말 그만둘 거야? 상사가 놀라시더라고요. 네,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요. 아깝다. 정말 아까워. 너 같은 인재가. 마지막 출근 날 제 책상을 정리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10년 넘게 쌓은 커리어를 하루 아침에 포기하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후회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일을 그만둔 후의 생활은 처음에는 낯설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회사가 준비를 하던 습관이 있었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허전하더라고요. 정혜야, 이제 좀 편하지? 철수 씨는 만족해 했어요. 응, 좋아.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편하지 않았거든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적응이 안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해야 할지 몰라서 멍하니 앉아있고 냈어요. 정혜야 뭐해? 그냥 있어 집안일이라도 해보지. 그렇게 집안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어요. 미만하다가 갑자기 요리 청소 빨래를 전담하게 된 거니까요. 정희야 오늘 반찬이 좀 짜네. 아, 미안해. 아직 익숙하지 않았어. 괜찮아 천천히 배우면 돼. 철수 씨는 격려해 주셨지만 저는 자꾸 위축됐어요. 예전에는 월 500만 원을 벌어들이던 제가 이제는 집에서 반찬 짜게 했다고 사과하고 있다. 이 글에도 적응하려고 노력했어요. 요리책도 사고 살림 관련 책도 읽어보고요. 정혜야 요즘 요리 실력이 늘었네. 정말 맛있어.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조금씩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죠. 철수 씨 공장 사업도 점점 잘 되기 시작했어요. 정혜야, 이번에 큰 계약 성사됐어. 정말 잘 됐다. 정혜가 집에서 내조해줘서 그런 것 같아. 고마워. 그 말을 들으니 제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년이 지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아침에는 철수 씨 출근 준비를 도와드리고, 낮에는 집안일을 하고, 저녁에는 맛있는 저녁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정혜야, 넌 정말 좋은 아내야 고마워. 그런 일상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친구들을 만나면 부러워했어요. 정혜야, 너 정말 복받았다. 남편이 잘 벌어서 일 안 해도 되고, 그러게 우리는 언제까지 일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정말 행복한 걸까? 아니면 그냥 안주하고 있는 걸까? 가끔 예전 동료들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이상했어요. 정혜야 김 과장 승진했대. 이제 부장이야. 그렇구나. 너도 계속 다녔으면 지금 좀 부장이었을 텐데 그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철수 씨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위로가 됐어요. 정혜야, 내가 이렇게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뒤에서 받쳐주기 때문이야. 내가 다른 사람들은 집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일에 집중 못한다는데 나는 정말 행복해. 그 말을 들으면 뿌듯했어요.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어느새 저는 완전히 전업주부가 되어 있었어요. 보험 관련 지식도 까먹고 사회 돌아가는 일도 잘 모르게 됐고 예전에는 경제 동향까지 끌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낯설어졌어요. 하지만 그래도 만족스러운 생활이었어요. 철수 씨 사업이 계속 잘 돼서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웠고 부부 관계도 좋았거든요. 정혜야, 우리 내년에 해외여행 가자. 좋아. 그런 소소한 행복들이 일상이었어요.
아들도 키우느라 바빴고요. 엄마 배고파. 응, 금방 해줄게. 아이 키우는 재미도 쏠쏠했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흘렀어요. 그대는 정말 이런 생활이 계속될 줄 알았어요. 철수 씨도 건강했고 사업도 잘 되고 있었거든요. 정혜야, 우리 늙어서도 이렇게 함께 살자. 응, 그러자. 그런 약속을 했었어요. 하지만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평화로운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날은 정말 평범한 금요일 밤이었어요. 철수 씨가 늦는다고 연락을 했거든요. 정혜야, 오늘 거래처 사람들이랑 저녁 먹고 가야겠어. 늦을 것 같으니까 먼저 자고 있어.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평소와 다르게 없는 대화였어요. 그날 밤 11시쯤 잠들었는데 새벽 3시에 전화벨 소리에 깼어요. 여보세요? 혹시 김철수 씨 분이세요? 모르는 목소리였어요.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한만병원 응급실입니다. 남편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지금 응급실에 계신데 빨리 오셔야겠습니다. 급하게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늦었어요. 부인이세요? 유감스럽게다. 의사 선생님의 말을 끝까지 들을 수 없었어요. 아니에요, 이럴 리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철수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커브길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져 직사했다고 했어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음주운전으로 죽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귀에 들렸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철수 씨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정희야, 사람들 말은 신경 쓰지 마. 고인이 된 사람한테 그런 말하는 것도 아니야. 친구들이 위로해줬지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정희야, 힘내. 철수가 실수한 거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 고마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원망스러웠어요. 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을까? 왜 저를 혼자 두고 갔을까? 그렇게 대답할 뿐이었어요. 정말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장례 후에 철수 씨 회사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참모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회사에 빚이 좀 있습니다. 빚이요? 네, 작년부터 경영이 어려워져서 대출을 좀 받으셨는데 얼마나 되는지 물어봤을 때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제2금융까지 합하면 10억 정도 됩니다. 지 10억이요? 전혀 몰랐어요. 철수 씨가 사업이 어렵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차모님께 걱정 끼치기 싫어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셨나 봅니다. 집도 담보로 잡혀 있었어요. 어떻게 하죠? 일단 회사 정리하고 집 팔아서 빚부터 갚으셔야겠어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어요. 살던 집, 적금, 보험까지 모든 걸 팔아도 빚을 다 갚기 어려웠어요. 엄마, 우리 어떻게 살아? 아들이 불안해했어요. 괜찮아. 엄마가 뭐든지 해볼게. 하지만 막막했어요. 20년 동안 집에만 있었는데 갑자기 돈을 벌어야 한다니. 이력서를 써보려고 했는데 쓸 게 없었어요.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없음, 전업주부. 이게 전부였어요. 예전에 보험 설계사로 일했던 것도 20년 전 일이라 의미가 없었어요. 그 분야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거든요. 정해야 내 뭐라도 할 수 있을 거야. 친구들이 위로해줬지만 현실은 내놓겠어요. 나이도 50대 후반이고 경력도 없고 죄송합니다. 다른 분으로 결정됐습니다. 면접을 봐도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던 중에 시험 언니가 치매에 걸리셨어요. 남은 돈 맞아 병원비, 요양원비로 다 나갔어요. 정말 막 다른 길에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시험 언니까지 돌아가신 후에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통장 잔고는 몇십만 원이 전부였고 갈 곳도 없었어요. 아들한테 의지하고 싶었지만 그 아이도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어떻게 나까지 책임져. 너도 내 앞일 챙기기 바쁘지 않아. 자존심도 있었어요. 그렇게 혼자 살기를 찾아야 했어요. 나의 60이 넘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식당 서빈 체력이 안 될 것 같았어요. 마트 계산, 기계 사용법도 잘 모르겠고. 정희야 차라리 가정부 일해볼래? 친구가 제안했어요. 가정부. 요즘 고령화 사회라서 혼자 사는 노인분들 많잖아. 그런 분들 댁에서 일하는 거야.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어요. 예전에 월 500만 원 벌던 보험 설계사가 가정부라니.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런 일자리는 어떻게 구해?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어. 같이 찾아보래. 그렇게 처음으로 가정부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거였죠. 첫 면접을 보러 갔을 때의 기분을 지금도 기억해요. 안녕하세요, 오정희입니다. 초란 옷차림에 위축된 마음으로 인사했어요. 어떤 일들 할 수 있어요? 청소, 빨래, 요리 대부분 할 수 있습니다. 경험은 있어요. 집에서 20년 동안 해봤습니다. 그게 제가 말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다행히 그 집에서 일하게 됐어요. 첫날 일을 시작할 때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이야. 하지만 일은 일이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 집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정희야 일을 정말 꼼꼼하게 하시네요. 다른 분들은 대충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혜 씨는 다르네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자신감이 생겼어요. 몇 개월 후에는 소개를 받아서 다른 집에서도 일하게 됐어요. 하루에 두세 집을 돌아다니며 일했어요.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쉬는 시간도 없이요. 몸은 힘들었지만 돈이 필요했어요. 그렇게 몇 년을 버텼어요. 가끔 예전 동료들을 마주칠 때가 있었어요. 정희야 오랜만이다. 아, 그래. 오랜만이네. 요즘 뭐 해? 그냥 이런저런 일 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었어요. 우리 회사로 다시 오면 안 될까? 경력 있으니까. 아니야, 괜찮아. 20년의 공백을 어떻게 설명해요. 그렇게 5년을 보내고 나서 만나게 된 곳이 최재호 회장님 댁이었어요. 혼자 사는 회장님 댁이서 일하실 분 구합니다. 그 광고를 보고 지원했던 거죠. 가정부로서 70대 최재호 회장님과의 첫 만남부터 재혼하기까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은 오른쪽 상단에 카드를 클릭하시거나 영상 마지막에 띄워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미리 감사드립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이 일자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요. 월 500만 원 보험 설계사에서 일단 5만 원 가정부가 되기까지 정말 인생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과정이 저를 재호 씨와 만나게 해준 운명이었나 봐요. 어떻게 보면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정말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저 희망을 갖고 즐거운 마음으로 눈앞의 일들을 하루하루 충실히 살다 보면 분명 기회와 행복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매사에 짜증내고 불평하며 살기보단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살아가 봐요. 내여서 한 달에 부부관계 90번을 요구하는 병적인 회장님과의 결혼 생활을 들려드립니다. 3화 남편의 성욕 오늘은 좀 피곤해요.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남편 표정이 확 변하더라고요. 피곤해 나한테 피곤하다고. 64세에 재혼한 73세 남편이었는데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정희야도 오늘도 이런 말 들으면서 이 나이에도 이렇게 사랑받다니 싶었거든요. 하지만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잠깐만 이리 와. 밥 먹다 말고도 요리하다 말고도 계속 그런 요구를 하루에 3번씩. 우리 나이에 이게 정상인가 싶었어요.
한 번 거절했던 이 화를 내고 다른 방에서 혼자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차에서 발견한 빨간색 펜.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결혼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부터 재호 씨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달콤했거든요. 정희야도 이렇게 예쁜데 어떡하지? 그렇게 말하며 제 손을 잡아주고 어깨에 손을 올려주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점점 그 빈도가 잦아지더라고요. 처음엔 기분이 좋았어요. 이 나이에 이런 관심을 받다니 싶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재호 씨 조금 쉬었다가 정혜야 나 이들수록 더 소중한 거 아니겠어? 그렇게 말하면서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다른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신혼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갔어요. 아직 사랑인 줄 알았거든요. 결혼 6개월 정도 지났을 때부터 재호 씨가 자주 말하더라고요. 정혜야 오늘 회사 임원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어. 같이 가자. 처음엔 정말 기뻤어요. 회장님의 부인으로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정말요. 제가 가도 될까요? 당연하지. 내 자랑스러운 아내인데. 그렇게 해서 벤츠 뒷좌석에 앉아 회사로 향했어요. 기사님이 운전해주고 저희는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죠. 정희야, 아직도 너무 예뻐. 정말 내가 복 받았어. 그러면 제 다리를 살짝 만지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애정 표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깨 동무를 하면서 귀에 속삭이는 거예요. 정의하면 아직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나만 알고 있기 아깝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래도 사랑한다는 뜻이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재호 씨가 기사님한테 뭔가 신호를 보냐더라고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손짓으로요.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길을 바꾸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건가요? 잠깐 들려고 도착한 곳은 아파트 공사 현장이었어요. 공사가 중단되어서 아무도 없는 곳이더라고요. 기사님이 차에서 내리더니 멀리 가버렸어요. 재호 씨, 여기가 어디예요? 정혜야, 우리 잠깐만. 그때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재호 씨, 눈빛이 변하더라고요. 여기서요? 기사님이 보는데 괜찮아. 저 멀리가 있어. 그렇게 차 안에서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부부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기 시작했거든요. 회사 가는 길에 잠깐 임원 미팅 전에 시간이 있으니까 항상 같은 패턴이었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그 공사 현장에서 멈추고 기사님은 멀리 가 있고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사랑 때문인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하지만 그때까지는 의심보다는 사랑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차에서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였거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으면 재호 씨가 정혜야, 아침부터 이렇게 예쁘면 어떡해. 그러면서 뒤에서 안아주는 건 좋았는데 재호 씨 아침 준비해야 해서 잠깐만, 정말 잠깐만 매일 아침이 그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더 했어요. 밥상을 차려놓고 드세요 하면서 앞치마를 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정혜야, 아침에 입은 모습이 너무 예뻐. 재호 씨, 밥이 식어요. 밥은 나중에 먹어도 돼. 그러면서 제 손목을 잡아당기더라고요. 지금이요? 밥 먹다 말고요? 지금 처음엔 로맨틱하다고 생각했어요.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들이잖아요. 하지만 매일 정말 매일 반복되니까 지치기 시작했어요. 요리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는데 뒤에서 와서 안아주고 정혜야, 요리하는 모습이 제일 예뻐. 재호 씨, 불 켜놓고 있는데 괜찮아. 잠깐만이니까.
그렇게 가습을 켜놓은 채로 정말 위험했어요. 아침에 차에서 한 번, 저녁 밥상 앞에서 한 번, 그리고 잠자리에서 또 한 번, 하루에 3번씩 요구하는 거예요. 처음엔 이 나이에도 이렇게 건강하고 왕성하구나 생각했어요. 우리가 늦게 만났으니까 더 간절한 거겠지 하면서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점점 피곤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언제 또 그런 요구를 하실지 몰라서 긴장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또 오는 건 아닐까?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정말 피곤했어요. 아침부터 시장을 보러 다녀와서 점심 준비하고 오후에는 빨래하고 청소하고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거든요.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재호 씨가 들어오더라고요. 정희야, 오늘도 고생했어. 괜찮아요. 이제 저녁만 차리면 돼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안아주면서 속삭이는 거예요. 정희야, 아, 또구나 싶었어요. 정말 너무 피곤했거든요. 재호 씨, 오늘은 좀 피곤해요. 저녁 먹고 나서. 그랬더니 재호 씨 표정이 확 변하더라고요. 피곤해, 나한테 피곤하다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희야,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피곤해. 목소리 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 들어보는 차가운 목소리였거든요. 그게 아니라 정말 몸이 힘들어서 힘들어. 그럼 내가 뭐야? 나도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했어. 그렇게 말하고는 화를 내면서 다른 방으로 가버렸어요. 문을 꽝 닫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저는 그냥 멍하니 서 있었어요. 처음 보는 재호 씨의 모습이었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하면서 저녁을 차렸는데 재호 씨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재호 씨, 저녁 드세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1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길래 걱정이 되어서 방으로 갔어요. 그런데 세상에 재호 씨가 혼자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도 놀라지도 않고 오히려 저를 쳐다보면서 당당하게 정희야 들어와. 재호 씨, 그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간 아내를 보고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하는 게 더 무서웠어요. 미안해요. 제가 사과할 일이 아니야. 이게 정상이야. 정상이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어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이게 정상인가? 이게 사랑인가? 계속 그런 생각만 들었어요. 결혼 전에는 이런 모습을 전혀 보지 못했는데 내가 아는 재호 씨가 만나 처음으로 진짜 무서웠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간은 어색하게 지냈어요. 재호 씨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고 저는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몰라서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재호 씨가 또 말하더라고요. 정희야,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 같이 가자. 며칠간 어색했던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노력해보기로 했어요. 다시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부부니까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그렇게 다시 벤치 뒷좌석에 앉았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제가 조금 어색하게 행동했나 봐요. 재호 씨 말에도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자꾸 신경이 쓰였거든요. 정혜야, 오늘 왜 이래?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런데 갑자기 재호 씨가 기사님한테 말하더라고요. 김 기사 차 세워. 네 회장님, 잠깐 볼 일이 있어. 차가 서자마자 재호 씨가 문을 열고 내리더라고요. 정희야, 먼저 회사에 가 있어. 나는 볼일 보고 갈게. 그러고는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기사님이 저를 회사로 데려다 주는 길에 차 안에는 기사님과 저만 남았어요. 평소에는 기사님과 거의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뭔가 분위기가 달랐어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사모님, 네.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뭔가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사모님, 혹시 힘드시지 않으세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무슨?
제가 회장님을 30년 동안 모셨습니다. 30년이요? 전 사모님 때부터 모셨어요. 전 사모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자세히는 기사님이 한숨을 깊게 휴더라고요. 전 사모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하셨어요. 그게 무슨, 회장님은 예전부터 그런 분이셨어요. 젊은 아가씨부터 유부녀까지 이 차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차 청소하다가 여자분들 속옷을 여러 번 주워서 버렸어요. 이 차에서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전 사모님께서도 처음에 모르셨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셨죠. 회장님이 외도를 하신다는 거. 그래서 그 충격으로 우울증이 심해지셨어요. 그리고 기사님이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사모님 조심하세요. 회장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 순간 회사에 도착했어요. 사모님 도착하셨습니다. 차에서 내리면서 기사님이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사모님,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때는 미팅 시간이 다가와서 대화를 계속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또 차를 타게 되었을 때 기사님이 말을 꺼냈어요. 기사님의 말을 들은 후로 며칠간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정말 그런 걸까 아니면 오해인 걸까? 하지만 의심의 씨앗이 심어지고 나니까 재호 씨의 모든 행동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재호 씨가 또 말하더라고요. 정희야, 오늘 신규 사업 관련해서 미팅이 있어. 같이 가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마음으로 차에 탔어요. 기사님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정희야, 오늘 예쁘게 차려입었네. 고마워요. 평소처럼 뒷좌석에 앉아서 가는데 문득 발밑이 뭔가 이상했어요. 발가락에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슬쩍 내려다 봤는데 세상에 빨간색 팬티가 보이는 거예요. 제 발밑에 차 바닥에 빨간색 속옷이 있었어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게 뭐지? 내 건가? 아니에요. 전 빨간색 속옷을 입지 않거든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재호 씨는 옆에서 아무렇지 않게 앉아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들키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아니,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몰래 발로 그 빨간 팬티를 기사님 좌석 밑으로 밀어 넣었어요. 손으로 하면 재호 씨가 볼 수 있으니까 발끝으로 조심조심. 그런데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기사님 말이 떠올랐어요. 차 청소하다가 여자분들 속옷을 여러 번 주워서 버렸어요. 아, 이게 그런 거구나. 이 차에서 재호 씨가 다른 여자와 속이 메스꺼졌어요. 심장이 쿵쿵쿵 퉁튀면서 숨이 제대로 안 쉬어졌어요. 정해야 될 차나 얼굴이 왜 이렇게 하여? 아니에요. 조금 멀미가. 그래, 창문 좀 열어줄까? 괜찮아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그 빨간 팬티가 계속 눈에 밟혀했어요. 언제 있었던 일일까? 며칠 전, 일주일 전, 나랑 결혼한 후에도 계속 그런 일이 있었던 건가? 미팅 장소에 도착해서도 정신이 없었어요. 재호 씨는 아무렇지 않게 사업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계속 그 빨간 팬티 생각만 났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집에서 밥하고 있을 때 생각만 해도 토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재호 씨가 평소처럼 다가왔을 때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정해야 될, 오늘은 좀 아팠어. 처음으로 피하고 싶었어요. 아니, 피해야만 했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부터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몸살인지 감기인지 아니면 마음이 아픈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정해야 돼. 괜찮아? 병원 가볼까? 재호 씨가 걱정해주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대답하기 싫었어요. 혼자 있고 싶어요. 뭐라고? 아픈데 혼자 있겠다고? 네.
좀 쉬고 싶어요. 재호 씨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그래도 나가주었어요. 이틀 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밥도 먹지 않았어요. 먹고 싶지 않았거든요. 재호 씨가 몇 번 들어와서 걱정해 주었지만 저는 계속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계속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모르는 척하고 살아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밤에 잠도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그 빨간 팬티가 보이고 기사님의 말이 들리고 전 사모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하셨어요. 그 말이 계속 귀가에 맴돌았어요. 나도 전 부인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건가 무서웠어요. 둘째 날 저녁 재호 씨가 또 들어왔어요. 정혜야, 이제 그만 일어나 일제잖아. 뭐가 그렇게 힘들어? 말해.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려서 재호 씨를 봤어요. 그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이 사람 간엔 더 이상 살 수 없. 20년 전에도 사랑 때문에 일을 포기했는데 이번에는 사랑 때문에 제 존재 자체를 포기하게 될 것 같았어요. 재호 씨, 응 말해봐. 이혼하고 싶어요. 재호 씨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뭐라고? 이혼해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정희야, 갑자기 왜 이런 소리를? 갑자기가 아니에요. 생각 많이 했어요. 재호 씨가 침대에 앉더라고요. 뭐가 문제야? 내가 뭘 잘못했어? 뭘 잘못했냐고요? 하지만 그걸 다 말할 수는 없었어요. 너무 치욕스러웠거든요. 그냥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맞지 않아, 우리가.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던 이재호 씨가 말했어요. 알겠어. 너무 의외했어요. 화를 낼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자. 이혼하자. 정말요. 억지로 잡고 있을 이유는 없잖아. 그렇게 쿨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확신이 들었어요. 역시 나는 그저 그런 존재였구나. 결혼 생활 2년 만에 내린 결론이었어요. 더 이상 남의 그늘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결론이었거든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재호 씨가 정말 쿨하게 해주었거든요. 재산 분할도 해주고 당분간 생활비까지 지원해주겠다고 했어요. 회장님의 재산에 비하면 작은 금액이었지만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됐어요. 받은 돈 중 일부는 아들을 위해 저축해 놓았어요. 나중에 아들이 결혼하거나 사업할 때 도움이 되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로는 작은 원룸을 월쇼로 얻었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제 공간이 생겨서 기뻤어요. 정혜야, 앞으로 잘 살아. 재호 씨도 건강하세요. 그렇게 2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났어요. 66세에 다시 혼자가 됐죠. 처음엔 막막했어요. 이제 뭘 해야 하지? 이 나이에 어디서 다시 시작해? 며칠간 멍하니 지내다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보험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미경이가 떠올랐거든요.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어요. 미경아, 나야 정혜야. 어머 정혜야. 오랜만이다. 잘 살고 있지? 그런데 미경아, 혹시 일 알고도 없을까? 일 왜 무슨 일 있어? 이혼했어. 뭐 정말. 그렇게 해서 미경이 소기로 작은 보험 대리점에서 일하게 됐어요.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매일 저녁 공부했어요. 보험 상품도 많이 바뀌었고 새로운 규정들도 많아서 정말 열심히 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2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어머 정혜 씨, 정말 실력자시네요. 젊은 동료들이 신기했어요. 아니에요. 오랜만에 하는 거라 많이 모자랍니다. 겸손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어요. 나이는 66세가 됐지만 젊었을 때 그 감각이 조금씩 돌아오는 게 느껴졌거든요. 물론 쉽지는 않았어요. 보험 상품도 많이 바뀌었고 고객들 성향도 달라졌고 그래서 퇴근 후에는 공부를 했어요. 66세의 공부라니 스스로도 웃겼지만 하고 싶었어요. 이제는 누구는 지도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몇 달이 지나니까 실적도
조금씩 올라갔어요. 1등은 아니어도 상위권에는 들었어요. 정혜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이런 열정이라니. 사장님도 칭찬해 줬어요. 저녁에 원룸에 돌아가서 혼자 컵라면을 먹을 때면 이상했어요. 외롭긴 했지만 그 어떤 때보다 편안했거든. 작은 공간이지만 완전히 제 것이었고 아무도 갑자기 뒤에서 앉지도 않고 밥 먹다 말고 어디로 끌고 가지도 않고 제가 원할 때 쉬고 제가 원할 때 일할 수 있었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정말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소비자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보험 관련 상담 봉사활동에 참여하실 의향 있으세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봉사활동이라니. 하지만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보험 때문에 억울한 피해를 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었거든요. 제가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죠. 20년 경력의 현재도 현업에 계시니까 최고의 조건이세요. 그렇게 주말마다 소비자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처음 상담을 해드린 분이 60대 여성분이셨어요. 보험금을 못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리를 보니까 명백히 보험회사에서 잘못 처리한 거였어요. 이건 당연히 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한 달 후에 그 여성분이 보험금을 받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정희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그 순간 느꼈어요. 아, 이거구나. 이게 진짜 보람이구나. 잘못을 때는 돈을 위해서 보험을 팔았어요. 지금은 사람을 위해서 보험을 다루고 있어요. 66세에 찾은 진짜 행복이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기대가 돼요. 오늘은 누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 내 경험이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 이제야 알겠어요. 진짜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거였고, 진짜 행복은 돈이 아니라 보람이었어요. 66세 늦지 않았어요. 아니,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기심보다는 진심으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래요. 66세 새로 시작한 제 인생 정말 행복해요. 혼자서 외롭긴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편안해요. 늦은 나이에도 용기 내서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힘든 상황에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색서 없는 결혼 생활 부부 관계가 숙제 같은 고민에 대해 들려드립니다. 부부 관계 여보, 내가 유튜브에서 엄청난 걸 발견했어. 우리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법이야. 그날 밤 남편이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42년을 함께 산 남편의 눈에서 처음 보는 열정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65세 김영수입니다. 결혼 42년 차 평범한 부부. 남편은 올해 68세 퇴직 후 매일 새벽 등산을 다니는 건강한 사람이에요. 저희는 그동안 조용하고 단조로운 생활을 해왔어요. 자식들도 다 독립했고 손자들도 가끔 놀러 오는 정도예요. 특별할 것 없는 노년의 일상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요즘 들어 자꾸 한숨을 쉬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늙어가는 게 맞나? 다른 부부들은 뭘 하며 사나? 뭔가 허전해야 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7월 15일 아침 평소처럼 남편이 등산 갔다 와서 유튜브를 보고 있었어요. 건강 채널이었죠. 갑자기 남편이 벌떡 일어나다니 제게 달려왔어요. 여보, 큰일 났어. 왜? 어디 아파? 아니야. 좋은 일이야. 방금 유튜브에서 봤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엄청난 발견을 한 것처럼 68세 부부가 부부 관계를 자주 하면 치매 예방에 엄청 좋다는 거야. 의사 선생님이 직접 나와서 설명했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42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한 적이 없었거든요.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여보, 우리 나이가 몇인데 이제 정말 건강관리 해야 할 때야. 남편이 평소 메모하던 노트를 꺼내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이미 적혀 있더라고요. 부부 관계 치매 예방약과 뇌 활성화 혈액순환 기선주, 2, 3의 권장. 이거 봐, 다 적어뒀어.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소홀히 했던 것 같아. 남편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평소 무뚝뚝하던 남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다니,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앞으로 우리 건강을 위해서 제대로 해보자. 유튜브에서 일주일에 최소 2번은 해야 효과가 있다고 했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손길이었죠. 42년을 살아왔는데 이제 왔어. 이제 와서가 아니야.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우리 치매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려면 말이야. 남편의 눈에서 이상한 열정이 느껴졌어요. 마치 잘못을 대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 열정이 우리 부부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요. 그 다음 날부터 남편이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남편이 메모지를 들고 오는 거예요. 30년간 품질관리연구원으로 일했던 습관인지 뭐든 적어놓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이거든. 여보, 어제 유튜브에서 본 거 기억나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본격적으로가 뭐야? 건강관리 말이야. 여기 봐, 어젯밤에 정리해놨어. 남편이 보여준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부부관계 건강법, 치매 예방 효과, 주 이상의 아침 시간대, 권장 규칙적 실시, 여보, 이렇게 메모까지 해가면서. 당연하지, 건강한 게 뭔지 모르고 아무렇게나 하면 효과가 없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평소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요.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대충 살았던 것 같아. 이제 제대로 해보자. 제대로가 뭐야? 유튜브에서 봤는데 아침에 하는 게 호르몬 분비에 가장 좋다고. 그리고 일주일에 최소 2번은 해야 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했어. 남편의 목소리에서 뭔가 진지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중요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처럼 그날부터 정말 달라졌어요.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등산해서 돌아와서는 제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보, 운동하고 와서 몸이 따뜻해. 지금이 딱 좋은 타이밍인 것 같은데 갑자기 어제 유튜브에서 운동 후에 하는 게 혈액순환에 좋다고 했어. 관계 중에서도 남편이 중간중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뇌에 좋은 거야. 확실히 몸이 따뜻해지는 게 느껴져. 전혀 로맨틱하지 않았어요. 마치 건강 운동을 하는 기분이었죠. 끝나고 나서는 남편이 달력을 보더니 동그라미를 그리는 거예요. 뭘 표시해? 오늘 했다는 표시야. 일주일에 몇 번 했는지 확인해야 하거든. 며칠 지나니까 남편의 관심사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어느 날 남편이 스마트폰을 들고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보,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런 걸 바르면 효과가 훨씬 좋다. 화면에는 온갖 제리니 크리미니 하는 상품들이 가득했어요. 이런 걸 왜? 남성 키는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했어. 나이 들어서 기능이 떨어지면 치매 예방 효과도 줄어든다는 거야. 그러더니 진짜 쿠팡에서 주문을 하는 거예요. 여보, 이런 걸 사면 괜찮아. 건강 투자야. 그리고 이것도 남편이 또 다른 화면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영양제였어요. 아르기닌이 마카니 하는 게 혈액순환에 좋다고 하더라고. 유튜브에서 60, 70대 남성들한테 특히 효과적이라고 했어. 영양제까지. 당연하지. 몸 상태가 좋아야 내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니요. 남편의 눈에서 이상한 열정이 느껴졌어요. 건강에 대한 집착이라기보다는 뭔가 다른 요구 같은 것이요. 여보, 이제 좀 과한 것 같은데. 과하다고? 우리 건강을 위한 건데 뭐가 과해? 제대로 된 관리를 해야 효과를 볼 수 있어. 그 말에 제가 할 말이 없어졌어요. 건강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진짜 의도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과연 유튜브 건강 정보에 푹 빠진 남편의 요구가 어디까지 갈까요?
품질관리연구원 출신답게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남편과 점점 부담을 느끼는 다음 이야기에서 더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틀 후 정말 택배가 도착했어요. 여보, 택배 왔어. 남편이 어린아이처럼 신나서 상자를 뜯어보는 거예요. 안에서 나온 건 정말 당황스러운 것들이었어요. 이게 뭐야? 유튜브에서 본 그거야. 남성 기능 강화 체릴에 독일에서 개발된 거라고 하더라고. 남편이 설명서까지 펼쳐보며 진지하게 읽고 있는 모습이 너무 웃기면서도 한심했어요. 사용법을 정확히 알아야 효과가 있어. 여보, 그런 거 안 발라도 되는데. 아니, 유튜브에서 60대 남성의 90%가 기능 조화를 겪는다고 했어. 우리도 예외가 아니야. 그날 밤 남편이 정말 그 젤을 가지고 왔어요. 자, 이제 제대로 해보자. 냄새가 이상했어요. 뭔가 시원한 멘톨 냄새와 함께 약품 냄새가 났죠. 여보, 이거 괜찮은 거야? 물론이지. 유튜브에서 임상 시연도 했다고 하더라고. 독일 의학 기술이야. 남편이 바르고 나니까 정말 달라지긴 했어요. 하지만, 이상한데. 갑자기 남편이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왜? 뭐가 이상해? 뜨거워? 아니, 차가워? 아니, 간지러워? 남편이 화장실로 뛰어가더니 물로 씻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거 이상해. 너무 자극적이야. 제 실험이 실패하자 남편은 영양제에 올인했어요. 다음 날 또 택배가 왔는데 이번엔 온갖 영양제들이었어요. 아르기닌, 마카, 홍삼, 굴치춤을 남편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건 혈관 확장에 좋고, 이건 호르몬 분비에 좋고, 이건 체력 증진에 좋다고 했어. 이걸 다 당연하지. 유튜브에서 종합적으로 섭취해야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했어.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자 맞아 영양제를 7에서 8발씩 먹기 시작했어요. 여보,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많이 이 정도는 기본이야. 젊은 사람들도 이것보다 더 그런데 며칠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보, 잠이 안 와. 왜? 어디 아파? 모르겠어. 심장이 두근거리고 몸이 화큰거려. 다음 날 아침에도 남편 상태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예민하고 초조해 보였어요. 여보, 영양제 때문인 것 같은데 좀 줄여봐. 줄이면 안 돼.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요. 유튜브에서도 초기엔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다고 했어. 남편이 또 메모지를 꺼내 보여줬어요. 복용 3일차 심박수 증가, 체온 상승, 활력 증진, 지속 복용 필요. 그때 마침 동네 친구 순자 언니가 놀러 왔어요. 71세로 3살 연한 남편 문제로 고생이 많은 분이에요. 영수가, 너네 남편 요즘 왜 그래? 등산에서도 이상한 얘기만 한다던데. 언니, 사실은 제가 그동안의 일들을 털어놓았어요. 유튜브 건강 채널, 제 영양제까지 모든 걸 순자 언니가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남편도 그랬어. 작년에 똑같은 일들 것 같다니까. 유튜브에서 뭘 봤다고 난리도 아니었지. 그런데 결국엔 과연 순자 언니가 겪었던 경험은 무엇일까요? 영양제 부작용으로 점점 이상해지는 남편과 비슷한 경험을 한 언니의 조언.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 지켜봐 주세요. 우리 남편도 작년에 똑같았어. 유튜브 건강 채널 보고 완전히 미쳐버렸다니까. 순자 언니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영양제부터 시작했는데 나중에 정말 답이 없더라고. 어떻게 답이 없었는데 온라인으로 온가지 이상한 것들 주문하기 시작했어. 기구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들. 순자 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우리 남편도 벌써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었거든요. 순자 언니가 가고 남편이 등산에서 돌아왔어요. 여보, 큰 발견했어. 남편이 흥분한 목소리로 휴대폰을 들고 왔어요. 등산하다가 김영한테 들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게 있다더라고.
뭘? 이거 봐. 인터넷에서 파는 건데. 남편이 보여준 화면을 보고 기급했어요. 여보, 이런 던 안 돼. 왜 안 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데. 그날 저녁 남편이 본격적으로 설득을 시작했어요. 여보, 우리 나이에 맞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현실적인 해결책이야? 응, 유튜브에서도 그랬고, 인터넷에서도 그렇게 나와. 많은 60대 부부가 이런 도움을 받는다고 했어. 남편이 또 스마트폰을 보여줬는데 온갖 이상한 광고들이 가득했어요. 이런 걸 보면 안 돼. 다 가짜야. 가짜 리뷰도 좋고 평점도 높은데 여기 봐. 70세 할아버지가 직접 북인 안겼어. 남편의 눈에서 이상한 확신이 느껴졌어요. 여보, 이건 정말 너머해. 뭐가 너머해. 우리 건강을 위한 건데. 다음날 순자 언니가 다시 찾아왔어요. 순자 언니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영수가 내가 우리 남편 어떻게 정신 차리게 했는지 알려줄까? 정말 어떻게 의사한테 데려갔어. 정확히는 비뇨기과, 비뇨기과, 그냥 건강 검진 받자고 해서.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까가도 이상하다고 하시더라고. 영양제 과다 복용에, 스트레스에 불면증에. 순자 언니가 웃으면서 계속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남편한테 호되게 혼냈어.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건강에 친다고.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용기가 났어요. 언니. 그래서 어떻게 됐어? 지금은 완전히 정상이야. 가끔씩 건강천을 포긴 하는데 예전처럼 극단적이지는 않아. 정말 의사 선생님 말씀이 효과가 있었어. 그래, 남자들은 권위에 약하잖아. 특히 의사 말을 절대적이야. 순자 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영수가 내 남편도 지금이 기회야. 더 심해지기 전에 손서야 해. 그 순간 남편이 또 택배를 받으러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또 뭐 시켰어? 아, 그거 어제 주문한 거. 순자 언니와 얘기를 나누고 나니 확실해졌어요. 이대로 가면 우리 남편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갈 것 같았어요. 건강이라는 명분으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내일은 꼭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해봐야겠어.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그날 밤 남편이 또 새로운 제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려는데 남편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여보, 오늘 등산에서 김영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또 무슨 얘기가? 또 유튜브 타령 아니지? 김영 부부가 요즘 부부 상담을 받는다라고 성상담 말이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성상담? 응. 전문가한테 제대로 배우는 거야. 남편이 또 휴대폰을 꺼내더니 검색 결과를 보여줬어요. 여기 봐. 방운 부부 성건강 클리닉 이런 게 진짜 있어. 저는 정말 오이가 없었어요. 여보, 이제 정말 선을 넘는 것 같은데 전을 넘는다고? 우리 건강을 위한 건데. 건강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이상해지고 있어.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남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상해지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유튜브 본지 일주일 만에 젤 사고 영양제 사고 이상한 기구까지 알아보고 이게 정상이야? 남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나는 우리 건강을 생각해서 건강이 아니라 다른 걸 생각하고 있잖아. 그 순간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다른 게 뭐야?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잘못한 게 뭐냐고. 42년 동안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 종일 이런 것만 생각하고 그럼 뭐 죽을 때까지 이대로 살자는 거야? 치매 걸려서 서로 못 알아보게 될 때까지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당신은 좋겠다. 여전엔 그냥 받기만 하면 되니까. 그 말에 제가 정말 화가 났어요. 뭐라고?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나도 남자야. 68살이 되어도 남자라고 남편이 소리쳤어요. 유튜브에서 보니까 다른 68세 남자들은 다 잘하고 있던데 나만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야 해.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치매 예방이고 뭐고 다 핑계였던 거예요. 남편은 그냥 자신의 남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 싶었던 거였죠. 여보,
다른 남자들은 영양제도 먹고 운동도 하고 부부 관계도 활발하게 하던데 나만 내려가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42년 동안 당신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참았는데 퇴직하고 집에만 있으니 요즘 들어 정말 자신감이 없어졌어. 남편이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등산할 때도 다른 형님들이 자랑하는 얘기들 들으면 나만 뒤처진 것 같고 어떤 자랑? 부부관계 얘기, 영양제 효과 얘기, 그런 거 남편의 솔직한 마음을 듣고 난이 화가 조금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치매 예방 얘기 나오는 걸 핑계로 사는 거야. 응, 미안해. 남편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안쓰러웠어요. 여보, 왜 진작 솔직하게 얘기 안 했어? 어떻게 말해? 68 넘어서 이런 고민 있다고? 제가 남편 옆에 앉았어요. 그럼 당신 생각엔 내가 그런 거 몰랐을 것 같아. 42년을 같이 살았는데 당신 마음 모르겠어. 요즘 들어 기운 없어 안 거 다 알고 있었어.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정말이야. 그런데 유튜브 핑계대고 이상한 것들 사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덕고인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일단 그 영양제대로 더 끊어 몸에 물이 가와. 그럼 다른 방법은 순자 언니 얘기처럼 의사 선생님께 한번 상담 받아봐. 정확한 정보를 들어야지.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제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는 핑계대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 우리 나이에 뭐가 부끄러워. 남편의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어요. 고마워,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이 또 다른 건강 프로그램을 보게 되는데 과연 그 프로그램에서 나온 내용이 우리 부부에게 어떤 충격을 가져도 줄까? 다음 날 아침 남편이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여보, 어제 늦게까지 뭐 했어? 아, 그게 유튜브 좀 봤어. 남편의 표정이 어딘지 어두웠어요. 무슨 건강 채널인데 어제 봤던 거랑 좀 다른 내용이더라고. 남편이 휴대폰을 켜기 시작했어요. 여기 이 채널 말이야. 화면에 나온 건 다른 의학 유튜브 채널이었어요. 60, 70대 노년층 과도한 성생활이 오히려 심장에 무리.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어제 이 채널에서 완전히 반대 얘기를 하더라고.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60, 70대 남성이 무리하게 부부 관계를 가지려고 영양제나 약물에 의존하면 심장마비 위험이 3배 증가한다는 거야. 그럼 지난주에 봤던 채널은 뭐였어? 그것도 의사가 나와서 설명한 건데. 남편이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니,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한쪽에서는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심장에 위험하다고 하고,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확신에 차 있던 남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여보, 이런 정보들을 너무 믿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 그럼 뭘 믿어야 해? 의사가 나와서 설명하는 것도 믿을 수 없다는 거야. 남편이 갑자기 중얼거렸어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다 헛짓거리였다는 거네, 여보. 다시 10,000원 넘겠고, 몸에 해로운 영양제 먹고, 이상한 제 바르고 다 모임했다는 거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나는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속은 거구나. 여보, 그런 거 아니야. 건강에 신경 쓰는 마음은 좋은 거잖아. 제가 남편을 달래려고 했어요. 좋은 마음 결과적으로는 돈만 날리고 몸만 망친 거잖아. 남편이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이제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유튜브는 믿을 수 없고 인터넷도 믿을 수 없고 그럼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면 되잖아. 의사도 사람마다 말이 다르던데 어떤 의사는 좋다고 하고 어떤 의사는 나쁘다고 하고 그 후로 며칠 동안 남편이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어요. 등산도 안 가고 유튜브도 안 보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기만 했어요. 여보 밥 먹어. 배 안 고파. 그래도 먹어야지. 뭘 먹어야 할지도 모르겠어. 유튜브에서는
이것도 좋다고 했다가 나쁘다고 했다. 남편이 완전히 의욕을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저는 새로운 고민에 빠졌어요. 일주일 전에는 남편이 너무 적극적이어서 문제였는데 이제는 너무 소극적이어서 문제가 된 거예요. 혼자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남의 기준에 맞추려고만 했지 정작 우리만의 방식은 생각해 보지 않았던 거 아닐까. 42년을 살아온 우리만의 방식 말이에요. 그날 밤 남편이 또 멍하니 휴대폰을 보고 있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왜 유튜브에 이렇게 휘둘리고 있지? 42년 동안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잘 살아왔잖아요. 유튜브 채널이나 인터넷 정보 없이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살아왔는데 언제부터 남의 기준을 따라가려고 했던 걸까요? 과연 유튜브에 휘둘린 우리 부부가 진짜 우리만의 방식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완전히 의욕을 잃어버린 남편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 부부의 진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서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남편이 여전히 풀이 죽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 모든 일 말이야.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제가 남편 옆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42년 전에 우리가 처음 결혼했을 때 생각해봐. 그때 우리한테 TV에서 뭐라고 하라는 사람 있었어. 그건 없었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알아갔지? 남편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맞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서로 맞춰갔잖아. 제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26살, 44살이었던 우리가 TV 없이도 잘 살아왔잖아. 그때는 달랐어. 젊었으니까. 젊었을 때와 지금이 뭐가 달라. 사랑하는 방식은 달라졌겠지.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오히려 더 깊어진 것 같은데. 그럼 왜 갑자기 유튜브에서 하는 말을 따라 하려고 했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남편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사실은 나도 늙어간다는 게 무서웠어. 무섭다고? 응.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기력도 떨어지고 당신한테 실망을 주는 것 같아서.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뭔가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나 봐. 유튜브에서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여보, 나도 솔직히 말할게. 제가 깊게 숨을 쉬고 말했어요. 나도 당신이 나를 예전처럼 안 보는 건 아닌가 싶었어. 65살이 된 내 모습이 당신 눈에 매력적이지 않을까 봐. 뭔 소리야. 나는 잠깐 들어봐. 그래서 당신이 갑자기 적극적으로 나오니까 처음엔 좋았어. 아, 나를 여전히 여자로 보는구나 싶어서.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정말이. 하지만 점점 의무적이 되고 기계적이 되니까 그때부터 서운했어.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건강 때문에 하는 것 같았어.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었는데. 나도 알아. 하지만 느낌이 그랬다고.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할게. 뭐 있어? 우리 둘 다 서툴렸던 거지. 저도 남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앞으로는 유튜브 말고 우리 마음에 귀 기울이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예전처럼 하자. 서두르지 말고 억지로 하지도 말고.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남편이 미소를 지었어요. 일주일 만에 처음 보는 진짜 미소였어요. 그리고 영양제 같은 것도 그만 먹어. 몸에 무리가 와. 알겠어. 다 버릴게. 그날 저녁 남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여보, 응, 그냥 안 해도 될까? 42년 만에 처음 듣는 질문이었어요. 허락을 구하는 남편의 모습이 어찌나 귀여웠는지. 당연하지. 남편이 저를 살며시 안았어요. 영양제나 젤 때문이 아니라 그냥 저를 사랑해서. 그 순간 정말 오랜만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남편이 조금씩 예전 모습을 되찾아봤어요. 등산도 다시 나가고 유튜브도 보지만 예전처럼 맹신하지는 않았어요. 여보, 유튜브에서 또 건강 얘기 나와. 또 뭐래? 이번엔 걷기 운동이 최고래 하루만 보시고 오르면 모든 병이 다 맞는다고 남편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우리 방식으로 살 거야. 그래, 걷기도 해보고 배드민턴도 쳐보자. 제가 남편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야 진짜 우리 남편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아직 한 가지 더 넘어야 할 산이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남편이 등산에서 돌아와서 조금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오늘 등산에서 무슨 일이야? 김영이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요즘 새로 나온 제품이 있다면서 제가 긴장했어요. 혹시 남편이 또 흔들리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그래서 또 뭔 제품인데 남편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 그거 새로 나온 무릎 보호대를 등산할 때 쓰는 거. 제가 허탈하게 웃었어요. 아니 나는 또 뭘 또 설마 또 그런 거 생각했어. 남편이 제 표정을 보고 빙그도 웃었어요. 여보, 이제 그런 거에는 관심 없어. 진짜로. 제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김영이 깜짝 놀라더라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내가 갑자기 왜 바뀌었냐고. 그럼 뭐라고 대답했어? 사랑은 남들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라고 했지. 남편의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42년 동안 쌓은 우리만의 사랑이 어디 가겠냐고 했어. 그 순간 정말 남편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여보 고마워. 내가 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닫게 해줘서 고마워. 그 후로 우리 부부의 일상이 정말 편안해졌어요. 남편은 예전처럼 건강 채널을 보긴 하지만 맹신하지는 않아요. 여보 유튜브에서 또 신기한 건 나와. 이번엔 찬물 샤워가 완벽 통치하길. 해, 그래, 그럼 해볼. 아니야, 우리는 따뜻한 물이 좋아. 나이 들어서 몸 상하면 어떡해. 이런 식으로 웃으면서 얘기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내가 그동안 정말 바보였구나. 왜? 사랑을 복잡하게 생각했어. 뭔가 특별한 걸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남편이 제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이런 거였어.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 서로를 이해해주는 거. 맞아. 42년 동안 우리가 해온 게 바로 그거야. 며칠 후 순자 언니가 놀러 왔어요. 영수가 너는 남편 완전히 달라졌네. 어떻게? 아까 길에서 만나는데 표정이 완전 밝아졌더라고. 무슨 일이 있었어? 제가 그동안의 일들을 간단히 얘기해줬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렇게 편안해 보이는구나. 우리 남편도 좀 패워야겠어. 순자 언니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언니 나도 이번 일로 많이 되었어. 뭘 배웠는데? 나이 들어서도 사랑은 계속 배워가는 거라는 것. 그리고 남의 기준에 맞출 필요 없다는 것도. 맞아. 부부마다 다 다른 거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더라고. 서로 속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하는 거. 순자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수가 너의 부부 정말 부러워. 다시 2년 만에 다시 연애하는 것 같아. 지금 우리 부부는 정말 편안해요. 억지로 뭔가 하려고 하지도 않고 남들과 비교하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가 편한 방식대로 우리 속도에 맞춰서 살고 있어요. 가끔 남편이 제 어깨를 주물러며 말해요. 여보, 이게 진짜 건강법인 것 같아. 마음이 편하니까 몸도 맞아. 유튜브에서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우리 마음이 불편하면 소용없는 거야. 여러분, 저희 부부 이야기 어떠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서 이런저런 조언들을 많이 받게 되죠. 유튜브에서도 인터넷에서도 지인들로부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의 마음이 아닐까요? 몇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라면 서로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바로 상대방이에요. 남의 기준에 맞추려고 애쓰기보다는 서로의 마음에 귀 기울이며
우리만의 사랑을 만들어가는 것이 진짜 행복이 아닐까 싶어요.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계속됩니다. 다만 그 방식이 조금씩 바뀔 뿐이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소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황혼기 부부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옆에서 유튜브 보며 웃고 있는 남편을 보니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앞으로도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도 주변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특별한 사랑을 지켜나가시길 바래요. 사랑에는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 부부만의 정답을 찾아가시기를 바라며 저희 이야기를 마칠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 부부관계 한 달에 90번 영상 이후로 정말 많은 소통이 있었어요. 댓글로도 이메일로도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주셨는데요. 솔직히 비난도 많이 받았고 동시에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소통 과정에서 또 다른 관점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배울 수 있는 더 현실적이고 따뜻한 해결책이 있는 사연으로 준비했는데 어떠셨나요? 그리고 사연을 영상으로 제작할 때는 항상 인물과 장소, 그리고 생동감 있는 대화체 등을 각색하여 재구성한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려요. 더 몰입감 있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전달하기 위해서거든요. 여러분과의 이런 소통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황혼의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로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다시 피는 늦은 사랑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외로움과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늦게 핀치에였습니다.